경제 신문 읽어줘. 24년 6월 24일부터 6월 28일까지. 목차 부동산 경제금융 주식 종합면. 부동산. 서울집 못 살 바엔 광명 화남에 몰린다. 경기 3개월째 월 1만 건 안팎. 서울 인접한 지역 매매 급증. 과천 5월 거래량 93건으로 지난해 12월보다 5배 늘어 성남, 안양, 용인도 2배 이상. 송파 잠실에서 거래가 불이 붙은 게 3, 4월인데 정확히 한 달이 지나니 이곳 미사까지 옮겨오더라. 5월 들어 준신축급 위주로 거래가 급증하고 있다.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강한 회복세를 보이면서 경기도 아파트 시장에도 온기가 퍼지고 있다. 경기도 아파트 역시 재건축 사업성이 높은 단지나 신축급 위주로 거래가 증가하고 있다. 26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내 아파트 매매 거래량은 지난 3월 1만 125건을 기록한 데 이어 이후에도 1만 건 안팎의 거래량을 이어가고 있다. 4월에 9,832건, 5월엔 1만 30건이 거래됐다. 아직 신고기간이 일주일가량 남아있는 점을 고려하면 5월 거래량은 3월 수치도 넘어설 전망이다. 경기도 아파트 거래량이 월 1만 건을 넘은 것은 21년 8월 이후 올해 3월이 처음이었다. 지난해 말 5,000건대까지 줄었다가 2배가량 이상 늘어난 셈이다. 지역별로는 보면 과천, 성남, 하남, 광명, 안양 등 서울과 인접한 도시의 거래량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과천시 아파트 5월 거래량은 93건으로 지난해 12월 19건보다 5배 가까이 늘었다. 경기도 북부 지역이나 상대적으로 외곽에선 여전히 거래의 숨통이 트이지 않고 있다. 동두천, 안성, 포천, 양평, 김포, 파주 등은 거래량이 바닥을 쳤던 지난해 12월과 비슷한 수준이다. 서울 아파트 가격이 오르면서 실수요자들은 차선으로 경기도 지역으로 눈을 돌리고 있다며 서울과 마찬가지로 사업성이 보장되는 재건축 단지 또는 신축 위주로 가격이 오를 것이라고 말했다. 여기서 재미있는 점은 신축급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원자재 값이 많이 상승이 되었고 그 다음에 공급이 안 되다 보니까 신축에 대한 희소성이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준신축급 아파트가 구축에 대비해 가지고 상당히 높은 가격인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모기지 그것 때문에 대출 금리 때문에 기존 아파트, 기존 주택 같은 경우에는 30년 장기 모기지로 3% 미만의 대출 이자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신축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한 7%, 8% 대출 이자를 감당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오히려 구축이 더 비쌉니다. 다음 경제, 금융, 주식 등 일본, 중국 펀드에서 짐 싼 개미들 인도로 투자자 3분의 1 일본 증시 정점 3주 동안 자금 117억 빠져나가 성적 부진 중국 펀드도 대거 탈출 인도 펀드엔 2,408억 자금 밀물. 국내 정치적 상황, 국제정서 등에 따라 아시아 주요 지역 증시 성적이 상이하게 나타나면서 국내 투자자들의 선택도 엇갈리고 있다. 나렌드라 모디 총리의 3년임 성공과 동시에 내수 시장 성장으로 주목받고 있는 인도 펀드에는 이달 들어서만 2천억 원 이상 몰렸다. 반면 1분기 반짝 반등했지만 미국, 유럽 등과 전기차 관세 무역 갈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국이나 최근 증시 고점 평가를 받고 있는 인도 펀드 등에서는 순유출이 나타났다. 24일 펀드평가사 FM 가이드에 따르면 일본 주식형 펀드 설정액은 순유출이 처음 발생한 지난 4일부터 지난 21일까지 약 3주간 117억 원이 줄었다. 해당 기간인 13거래일간 6월 21일 제외한 12거래일에서 순유출이 연속 발생했다. 일본 증시가 약세가 이어지면서 외국인 투자자들의 이탈도 나타나고 있다. 지난주 외국인 투자자들은 약 16억 달러의 일본 주식을 순매도했다. 일본 주식시장에서의 외국인 자본 유출은 4주째 이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난 3월 4만 800건을 넘어서며 최고치를 기록했던 니케이 지수는 지난 21일 기준 38,500선까지 상승폭을 반납했다. 반면 인도형 주식펀드는 계속 국내 투자자들의 돈이 밀려들고 있다. 최근 들어 연이은
인도 증시에 대한 고평가 우려에도 인도 경제가 풍부한 노동력, 탄탄한 내수 시장 등을 바탕으로 꾸준히 성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 같은 경우에는 증시가 PER이 한 10배 안팎이 되는데 일본 같은 경우에 인도 같은 경우에는 거의 한 20배가 넘어요. 그런데 한국은 뭐 경제 성장률이 현재 뭐 한 20%, 2% 안팎, 뭐 3% 정도 되는데 인도 같은 경우에는 한 7% 안팎 정도 되기 때문에 그게 감안된 주가 지수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젠스랑도 팔았다. 엔비디아 고점 신호 단기 조정. 4월 만에 시총 600조 원 증발. 경영진도 매도 행렬 동참. 닷컴 버블 때 시스코와 비스 AI 장기 수익성 확보가 관건. 그런데 예전에도 지금같이 뭐 대폭 늘어나가지고 경영진이 매도를 했던 게 이번에만 매도를 했는 건 아니고 예전에도 매도를 많이 했었어요. 근데 지금은 이미 고가 상당히 엔비디아 주식이 상승이 되었기 때문에 거기 매도량은 비슷한데도 불구하고 매도 금액은 상당히 크니까 거기에 대해서 사람들이 상당히 거기에 의무부여를 할 수 있는 거죠. 미국 뉴욕 증시 상승장을 이끈 인공지능 대장주 엔비디아 주가가 조정 국면에 진입하면서 AI 관련주 향방에 관심이 쏠린다. 엔비디아 주가는 지난 18일 정점을 찍은 뒤 3거래일 연속 하락했다. 2000년대 초반 시스코 주가 급락 사태를 연상케 하는 제2의 닷컴 버블 붕괴 초입에 들어선 것 아니냐는 불안감이 감지된다. 다만 증권 이것부터 하면 일각에서는 엔비디아 주가가 3거래일 연속 하락한 데에 대해 2000년대 초 닷컴 버블 붕괴 당시 시가총액 1위 기업이었던 네트워크 장비 업체 시스코 주가가 급락한 것을 떠올리기도 한다. 시스코 주가는 당시 버블 붕괴 이후 80% 급락했다. 다만 증시업계에서는 이익 성장 없이 기대감만으로 올랐던 시스코와 엔비디아는 다르다는 분석이 더 많다. 삼성증권에 따르면 엔비디아의 12개월 선행 PER은 42배 수준이다. 엔비디아 과거 기업가치 최고점 68배보다 낮은 수치이고 지난 10년간 평균 PER 40배와 비교해도 큰 차이가 없다. 이는 닷컴 버블 당시 시스코의 12개월 선행 PER이 120배를 웃돌았던 점과 대비된다. 서정은 삼성증권 수석연구위원은 최근 엔비디아 주가 하락은 합리적인 조정 과정이라고 분석했다. 엔비디아 주가 향방과 관련해 전문가들은 단기적으로 $100 지지 여부가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다음 상승세를 멈췄던 국제 금값 다시 뛸까? 달러 강세로 $2300대 하락. 각국 중앙은행 금 확보 경쟁에 미국 대선도 금값 끌어올릴 호재. 3분기부터 반등 전망. 지난달 연중 최고치를 찍은 금 가격이 최근 달러 강세 등의 영향으로 약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다만 증권가에서는 오늘 3분기를 기점으로 금값이 다시 상승세를 탈 것이라 예측하며 지금 저가 매수에 나서는 게 좋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지난 1월 2일 온스당 2073달러에 출발한 금값은 이후 고공행진을 하면서 5월 20일에는 2449달러까지 치솟았다. 최근 금 가격 약세는 페드의 금리 인하 기대 횟수가 당초 3회에서 최소 1회까지 줄어들고 강달러 현상이 이어진 데 따른 것이다. 실제 세계 6개국 주요 통화 대비 달러화의 평균 가치를 보여주는 달러 인덱스는 105.4로 지난 4월 말 연고점 이후 2달 만에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금값이 고공행진한 덕분에 올해 승승장구하던 금 관련 상장지수 펀드 ETF 수익률도 주춤한 상태다. 금값 반등의 근거로는 계속되는 지정학적 리스크가 꼽힌다. 그리고 이렇게 세계 각국 정부와 중앙은행이 탈달러 차원에서 금 확보에 나서고 있는 것도 금값 상승을 이끌 것으로 보인다.
다음 미국 금리 인하 지연에 달러당 엔화값 160엔 추락. 38년 만에 슈퍼엔저. 일본은행 금리 인상 신종론 겹쳐. 일각에서 한 165엔 되면 정부 개입. 달러당 엔화값이 38년 만에 최저치로 떨어졌다. 미국이 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이 작아진 가운데 일본의 금리 인상 또는 늦어질 조짐이 보이면서 엔화 약세가 굳어지는 분위기다. 일본이 이번에도 시장에 개입할지 관심사다. 26일 뉴욕 외환시장에서 달러당 엔화 값이 한때 160.88엔까지 하락했다. 이는 1986년 12월 1일 38년 만에 최저치다. 니케이는 일본 정부의 미국 금리 인하 시기에 대한 오판이 현재 엔화값 하락세로 이어졌다고 지적했다. 시장에서는 현재 일본과 미국의 금리 격차가 4.4% 정도인 점을 고려하면 달러당 엔화값 하락세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는 분위기다. 문제는 일본은행의 시장 개입 가능성이다. 블룸버그는 에릭 넬슨 웰스파고은행 거시 전략가는 달러당 엔화값이 165엔까지 떨어지면 일본 당국이 개입할 것 같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또한 엔화 약세는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세계시장 지배력을 극적으로 보여준다고 평가했다. 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